당신 지금 어디서 함부로 앉으려고 해? 보안 요원이 매서운 눈빛으로 외쳤다. 여기는 VIP들만 들어올 수 있는 라운지야. 당신 같은 사람은 설 자리가 없다고? 죄송한데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답했다. 그는 한눈에 봐도 피곤해 보였고 손에 들고 있는 여권과 탑승권을 간신히 쥐고 있었다. 그런데 뭔가 익숙한 얼굴이기도 했다. 어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보안 요원은 한 발짝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다. 누가 널 여기 들어오라고 했어. 이 라운지는 일반 승객이 오는 곳이 아냐. 남자는 다시 한번 진정을 하려는 듯 숨을 골랐다. 제가 일반 승객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표를 확인해 보시면은 보안 요원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표 같은 소리 하지 마. 난 누군지 알아. 손흥민이라고 했나? 요새 축구 선수라고 꽤나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너 같은 사람은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잠깐만요. 손흥민 선수 맞죠? 옆에서 지켜보던 한 승객이 그제야 알아보고 말을 걸었다. 제가 TV에서 자주 봤는데 이분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 선수예요. 보안 요원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봤다. 누구든 상관없어. 여긴 특정 회원권이 있는 사람이나 항공사에서 허가한 VIP만 앉아 있을 수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규칙을 지켜야 하지. 스타 하나 들어왔다고 봐주고 그런 거 없어. 손흥민은 애써 공손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저도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멤버십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승객들처럼 의자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혹시 착오가 있는 게 아닐까요? 착오 웃기지 마. 보안 요원은 손흥민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너희 축구 선수들이 해외 나간다 어쩐다 해도 여기서 누릴 혜택과는 다른 얘기야. 내 말이 안 들려 서 있으라고. 그 순간 라운지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편히 소파에 앉아있던 다른 승객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돌려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뭔가 부당하다는 기류가 감돌았지만 섣불리 나서기도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 저 사람 너무하네요. 한 중년 여성 승객이 옆 사람에게 귓속말로 말했다. 손흥민 선수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저렇게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모욕을 줘도 되는 건가? 또 다른 승객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우리 그냥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작은 수군거림이 커지기 시작하자 보안 요원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목소리를 더 높였다. 조용히 해. 여기 규칙은 규칙이야. 자리가 없으면은 그냥 못 앉는 거고 내가 모셔온 귀빈들 먼저 앉히는 게 우선이라는 거야. 넌 기다려. 손흥민은 점점 참기 힘든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다. 저도 이곳에 입장할 자격이 있어요. 티켓 등급과 멤버십 확인을 이미 거쳤는데 왜 저만 서 있어야 하죠? 티켓 등급이 어쩌고 멤버십이 어쩌고 떠들지 마. 내가 아까 말했지 너 같은 사람은 이 VIP 라운지 분위기를 해칠 뿐이라고. 보안 요원은 의자를 사이에 두고 손흥민과 마주 섰다. 이봐 내가 누군지 알아. 이 공항 보안 운영 총책임자야. 내 말이 곧 법이라고. 한 젊은 여행객이 조용히 휴대전화와 카메라를 켰다. 이거 찍고 있어요. 어쩐지 너무 부당해 보여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증거로 쓰려고요.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승객들도 슬슬 휴대전화를 꺼내 들기 시작했다. 어느새 손흥민과 보안 요원을 둘러싼 원형의 인파가 형성됐다. 좋을 대로 해. 찍던 말던 내 신경 쓰지 마. 보안 요원은 오히려 과도하게 자신감을 보이는 듯 했다. 네가 유명하다고 해서 내가 봐줄 것 같아. 보안 규칙상 여유 좌석이 없을 때 VIP가 아닌 사람은 서 있어야 해. 네가 아무리 입장권을 갖고 있어도 내가 가능하다고 하기 전엔 못 앉아. 손흥민은 머리를 살짝 숙인 채 짧게 한숨을 쉬었다. 저는 그냥 공정하게 대우받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제가 VIP가 아니라고 단정 지으시는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항공사 측과 확인 끝났고 여기서 식사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식사하하, 네가 식사를 한다고. 보안 요원은 목소리를 깔아 비웃었다. 그건 제대로 된 VIP만 가능한 거야. 항공사에서 뭐 좀 봐주자라고 했겠지만 난 아니다 싶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때 다른 한 승객이 용기를 내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만하세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우리 모두 같은 승객 아닙니까? 똑같이 항공 티켓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는데 왜 저분만 차별받아야 하죠? 보안 요원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인상을 쓰며 대꾸했다.
차별이라니 내가 언제 차별을 했다는 거야. 규칙을 적용한 것뿐이야. VIP 라운지에 앉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앉지 못하는 거고 규칙을 운운하실 거면은 적어도 이분이 갖고 있는 권리부터 확인해야죠. 또 다른 사람도 가세했다. 손흥민 선수는 확실히 항공사 VIP 멤버십을 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걸 무시하세요? 니들이 뭘 안다고 떠드냐? 여기 일은 내가 책임지고 처리해.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인들이 괜히 훈수 두지 마. 보안 요원은 시선 한번 거칠게 흘기고는 손흥민을 다시 겨냥했다. 어쨌든 네가 앉고 싶으면 다른 사람 다 나가고 난 뒤에나 가능할 거야. 그때까지 서 있어. 안 그러면 나가. 손흥민은 분노에 치밀어 올랐지만 되도록 정중하게 말을 이으려 했다. 이건 명백히 부당한 대우입니다. 제 멤버십 카드를 보여드려도 됩니까? 필요 없어. 난 그런 거 볼 필요도 없어. 보안 요원은 손흥민의 손에 들린 카드를 손으로 막아서며 고개를 돌렸다. 그냥 얌전히 서 있으라니까 앉으려 하면 곧바로 제지할 거야. 점점 공기가 무거워졌다. 소파에 앉아있던 몇몇 승객이 자리를 일어나 주변으로 다가왔다. 제 자리에 앉으세요, 손흥민 선수. 한 노신사가 의자를 양보하려고 일어섰다. 제발 앉으셔서 잠깐이라도 쉬세요. 저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여행하며 즐겁게 축구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다니 마음이 불편하네요. 옆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이 의자를 비워주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보안 요원은 그 움직임을 가로막았다. 안 돼. 누가 자리를 양보하든 얘는 앉으면 안 돼. 이 라운지의 규칙을 내가 정하는 거라고 했지 않고 싶으면 나중에 와서 앉으라고. 그가 목소리를 잔뜩 높이자 라운지 전체가 마치 전쟁터가 된 듯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밖에서 일하던 다른 직원 몇 명도 사태를 살피려 들어왔다.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한 직원이 물었고 보안 요원은 손으로 그를 제치며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관여하지 마라고 잘라 말했다. 이분은 제대로 된 VIP 고객이십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항공사 지침에도 손님께서 라운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어요. 저희 시스템에도 등록되어 있고요. 보안 요원은 그 즉시 그 직원에게 눈을 부릅떴다. 네가 잘못 알았겠지. 시스템에 문제가 있나 보군. 어쨌든 내 판단이 최우선이야. 손흥민은 억울함을 참으며 말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 너무 하십니다. 저도 지금 몇 시간째 비행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들 편히 앉아 있는데 저만 이렇게 서 있으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아니래도 여기서 네가 앉는 건 이 라운지 수준을 떨어뜨리는 거야. 보안 요원은 돌직구처럼 독서를 퍼부었다. 솔직히 너 같은 축구 선수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비즈니스맨들 외교관들 진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여기야. 이제 유명하다고 다가 아니라고. 그 말에 주변 승객들 사이에서 점차 격앙된 목소리가 나왔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무례하고 부당합니다. 축구 선수면은 영향력이 없다는 뜻인가요? 이건 그저 자격 여부 문제가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도 예의가 아니죠. 중년 여성 승객이 나서서 목소리를 조금 떨며 말했다. 보안 요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명백히 다른 손님들과 다르게 손흥민 씨만 차별하는 게 느껴집니다. 게다가 항공사에서 허가한 멤버십까지 있는데 왜 못 앉게 하시는 건가요? 보안 요원은 그 여성에게도 짜증스럽게 손을 내저었다. 남의 일에 끼어들지 마, 아줌마. 이건 내 권한이야.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갑작스레 여성 옆에서 또 다른 승객이 나섰다.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게다가 아줌마라니요.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 아닌가요? 그래, 뭐든 상관없어. 내가 여기 주인이니까 네가 뭘 따져도 소용없어. 보안 요원은 헛웃음을 치며 주변을 돌아봤다. 근데 이거 찍어서 올릴 거면은 마음대로 해. 난 잘못한 거 없어. 규정을 지키는 게 내 일이니까. 손흥민은 더 이상 참지 않고 정면으로 시선을 마주했다. 규정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규정 문서를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끄럽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보안 요원은 점점 흥분한 듯 보였다. 혹시 내가 안 들릴 것 같아. 보안, 여기 와서 이 사람 좀 끌어내. 그가 소리치자 인근에서 대기하던 다른 보안 요원 2명이 상황을 살피며 다가왔다. 잠깐 멈춰주세요. 손흥민은 목소리를 낮추려고 애쓰면서도 흔들림 없는 단호한 어조를 보였다. 제가 무슨 폭력을 쓰거나 문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잖아요. 합당한 권리를 요구한 것뿐입니다. 새로 온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당황하며 상관을 말렸다. 저기 선배님, 이분은 진짜 VIP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 라운지 이용하셨어요. 다른 문제는 없었고요. 하지만 보안 책임자는 콧방귀를 뀌었다. 네가 뭘 알아? 내가 오늘 라운지 운영 책임자야. 내 말이 우선이야. 그리고 이 사람 유명인이라고 봐주는 척하면 다른 손님들 다 불만 터진다고. 지금 모든 손님들이 불만인 건 오히려 담당자님 쪽의 행태 같은데요. 옆에서 한 여행객이 냉정하게 지적했다. 안 봐주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깔보는 태도가 문제라고요. 깔보다니 내가 언제 보안 요원은 말하면서도 표정에서 분노가 서렸다. 그냥 규정대로 하는 건데 이게 왜 깔보는 거야? 말씀하시는 톤이나 내용이 이미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섰다. 게다가 너 같은 사람이라는 표현도 VIP 라운지 수준 운운하는 것도 정말 듣기 불편하네요. 손흥민은 흐트러진 숨을 고르며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공평한 대우를 바라면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다른 분들처럼 제 권리를 인정받고 싶을 뿐이죠. 혹시 제가 경기장에서 다쳤다는 이유로 지금 무시당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비행 전이라 마음도 불안한데 왜 이래야 합니까? 불안 그건 내 사정이야. 지금 네가 아무리 변명해봤자 소용없어. 보안 요원은 손흥민 바로 앞까지 다가갔다. 내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고 난 너 안 받는다고 했어. 이미 자리가 없다니깐. 그러자 뒤쪽에서 관리자처럼 보이는 중년 남성이 급하게 걸어들어왔다. 여기가 왜 이렇게 소란스럽죠? 그가 주변 상황을 살피자 승객들이 한 목소리로 항의했다. 이 보안 요원분이 손님을 부당하게 내쫓으려 해요. VIP 멤버십 있는 사람을 마음대로 못 앉게 하시잖아요. 심한 언행으로 상대를 깎아내리고 있어요. 관리자는 당황한 얼굴로 보안 요원을 돌아봤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저는 항공사와 협력해 라운지 전체 운영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분쟁이라니. 분쟁이랄 것도 없습니다. 보안 요원은 콧소리를 내며 대답했다. 그냥 규정을 지키는 중인데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앉으려고 하니 내가 제지한 겁니다. 관리자는 손흥민을 쳐다보고 서류를 살폈다. 확인해보니 손흥민 씨는 분명히 우대권한이 있으시네요.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맞는데요. 그런 허접한 특권 같은 건 형식적일 수 있지 않습니까? 보안 요원은 끝까지 물러서지 않으려 했다. 나는 이 라운지 분위기를 보호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VIP들만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말이죠. 그 제대로 된 VIP라는 표현은 누가 정의하나요? 손흥민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물었다. 규정대로면 등급과 멤버십이 확인된 사람은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사적인 감정 아닐까요?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은 이미 자신의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SNS 라이브를 켠 듯 손흥민과 보안 요원을 번갈아 비추고 있었다. 보안 요원은 흔들리는 시선을 억지로 숨기려 했지만 점차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신경이 곤두섰다. 에이, 그래도 난 못 받아. 앉고 싶으면 내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까. 한 중년 사업가가 나섰다. 이런 식이면은 항공사 측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라운지 이용객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의 부당 대우 그리고 불합리한 차별? 이건 심각한 이슈라고요. 관리자는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보안 요원님, 지금 상황이 지나치게 커졌습니다. 규정상 손흥민 씨가 이 라운지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객도 이미 다수 항공편에서 VIP 서비스를 이용하셨습니다. 더 이상은 고집을 부리지 마시죠. 그러나 보안 요원은 오히려 격분했다. 이 라운지는 내가 책임져야 할 곳이야. 게다가 공항 보안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다고 말하자면 내 권한으로 누구를 제안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손흥민은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단호함을 유지했다. 지금까지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제 권리를 지켜야 하겠네요. 다른 분들께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주시니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라운지 안의 분위기는 이미 극도로 팽팽해져 있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졌고 몇몇 기자나 블로거로 보이는 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여기 뭐가 문제인가요? 언론 관계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우르르 들어오면서 사태는 더 커졌다. 좋아, 다들 찍어라. 보안 요원은 포기하지 않고 강경하게 맞섰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증명해봐. 규정 집행이 죄가 되는지. 손흥민은 이를 악물었다. 이제라도 여기 책임자분이 명확히 결론 내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앉아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관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원래라면 라운지 가장 편한 자리에 모셨어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정말 유감이에요. 그 말을 들은 보안 요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손흥민 앞에 서서 큰 소리쳤다. 네가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 너 같은 유명인들에게 사사건건 특혜 주는 게 난 싫다고, 축구 좀 한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잘난 척하는 꼴을 보기 싫다고. 그 순간 주변에서 일제히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이제 본인이 개인적인 악감정으로 상대를 괴롭힌 거잖아요. 이게 보안 요원으로서 할 소리입니까? 손흥민은 순간적으로 북받치는 감정에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누가 뭐래도 저는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여기에 계신 많은 승객들을 대표해서라도 이 문제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니까요. 보안 요원은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약간 흔들리는 목소리로 어쨌든 나는 내 일을 했을 뿐이야. 나에겐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고 라고 중얼거렸다. 그러자 한 할머니 승객이 다가와 나지막이 말했다. 규칙을 지키는 것과 사람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건 다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미 규정에 부합한다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제가 언제 사람을 무시했습니까? 보안 요원은 뒷걸음치듯 고개를 돌렸지만 자신이 한 말이 이미 그대로 녹화된 상태임을 느끼고 울컥해졌다. 나는 그냥 그래 내가 너무 심했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너 같은 사람이라고 한 건 그냥 말을 바꾸지 마시죠. 사업가가 딱 잘라 말했다. 이미 다 들었어요. 축구선수 따위라는 표현을 하셨지 않습니까? 당신이 말한 제대로 된 VIP가 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 사람을 다른 이들과 다르게 차별할 권리는 없습니다. 보안 요원은 입술을 꾹 깨물며 잠시 침묵했다. 분위기가 더욱 살벌해질 무렵 공항 측 상위 관리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급히 달려 들어왔다. 지금 무슨 일입니까? 항의가 빗발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나요? 관리자는 빠르게 상황을 전달했다. 상위 관리자는 즉시 보안 요원에게 다가갔다. 당신 오늘 너무 지나쳤네요. 우리 공항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당장 공식 사과를 하세요. 보안 요원은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주변을 한번 훑어보았다. 카메라가 자신을 향해 있었다. 인터넷 생중계가 켜져 있는 휴대전화도 눈에 들어왔다. 그는 마지못해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작게 한숨을 쉬었다.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 입장도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답했다. 입장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이유로 다른 사람을 계속 서 있게 만들고 모욕을 주는 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보안 요원은 다시 숨을 고르며 시선을 내리깔았다. 내가 좀 지친 상태였어. 하루 종일 이런저런 문제를 처리하느라 괜히 네가 거슬렸을지도 모르지. 유명인이고 뭐고 좋게 보이질 않았어. 그냥 미안하다. 주변에서 야유와 한숨이 교차했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사과가 나온 터라 공기도 조금 누그러졌다. 상위 관리자는 곧바로 보안 요원을 향해 스탠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이후 절차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할 겁니다. 일단 손님께 정중히 사과하세요. 보안 요원은 고개를 살짝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너무 거칠게 해서 그리고 서 있게 한 것도 잘못이었어요. 승객들은 반응이 다 달랐다. 어떤 이는 사과하면 다 끝이냐라며 흥분했고 또 어떤 이는 그래도 사람이 잘못을 인정했으니 괜찮다라며 중재하려고 했다. 그때 손흥민이 조용히 말했다. 저도 이해합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뒤의 태도겠죠. 보안 요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다시 한번 미안하다. 규정을 지킨다고 한 행동이 결국은 내 분풀이었던 것 같아. 그제야 손흥민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이번 일로 괜한 분쟁이 더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다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깎아내리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주변 승객들도 하나둘씩 안정을 찾았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라운지 의자에 앉으셔서 좀 편히 쉬세요. 중년 여성 승객이 따뜻하게 말을 건넸다. 상위 관리자는 음료 쿠폰과 식사권을 건네며 거듭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보안 관련 교육을 더 철저히 하고 VIP 고객과 일반 고객 모두가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다. 몇몇 승객은 휴대전화로 보안 요원의 마지막 사과 장면을 담았고 어떤 이들은 SNS에 결국 사과받았다라는 실시간 후기를 올렸다. 이게 진짜로 방송되고 나면 이 공항 측도 더 투명해지겠죠? 맞아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해요. 손흥민은 감사의 눈빛으로 주변에 인사했다. 저를 도와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을 거예요. 오늘로 끝나지 않고 다른 곳에서도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며칠 뒤 공항 측은 새로운 공지문을 라운지에 게시했다. 모든 승객은 항공권 등급 및 유효 멤버십에 따라 라운지를 평등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별 발생 시 즉시 고객센터로 신고 바랍니다. 전 직원은 고객 존중과 예우를 최우선 가치로 삼습니다. 라운지 입구에서도 직원을 통해 본 라운지는 유명인과 일반인을 가리지 않고 정당한 자격을 갖춘 모든 고객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라는 안내가 실시되었다. 거기에 항공사의 대책도 더해졌다.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 어떤 고객도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며칠 후 한 승객이 라운지에서 식사하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손흥민 선수가 겪었던 일 이후 여긴 완전히 바뀐 느낌이야. 직원들이 훨씬 더 친절해졌고 규정도 명확히 투명하게 적용되는 것 같아. 다른 승객이 웃으며 동의했다. 맞아. 다들 예의 있게 대하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조정해주고 오히려 이번 사건이 공항 서비스 전반을 개선하는 계기가 된 것 같네. 한편 손흥민은 SNS 라이브 영상에서 짧게 소감을 전했다. 많은 분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유명인이라서 겪는 불편함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모든 승객이 평등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잖아요. 이번 일로 제게도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방송을 마무리하며 덧붙였다. 앞으로는 어떤 차별도 없이 모두가 편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도 축구 선수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계속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니까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보안 요원은 조용히 화면을 끄고 이번에 새로 마련된 교육 자료를 펼쳐봤다. 고객 다수의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건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뜻이지. 흥민이, 아니 손흥민 씨가 말한 대로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데 내가 내 울분을 엉뚱하게 풀어버렸구나. 그는 입술을 깨물며 수치스럽고 죄책감 어린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결심을 한 듯 펜을 들고 교육 자료에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규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을 배척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며칠 후 같은 라운지에서 또 다른 이슈가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새로 배치된 보안 요원과 기존 직원들이 함께 손님에게 친절히 대응했고 오해가 생기기 전에 직접 소통하려 노력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본 승객들은 저마다 미소를 지었다. 와, 분위기가 달라졌네요. 지난번 사건 이후로 배운 게 많았나 봐요. 손흥민 선수와 다른 승객들이 함께 만들어낸 긍정적인 변화죠. 우리도 이런 일 생기면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아요. 이처럼 한 번의 갈등이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그리고 공항은 이제 모든 승객에게 열린 공간으로 더 투명하고 포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 결과는 분명히 드러났다. 승객들은 더는 주눅들지 않고 필요할 때는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하면서 서로를 배려해 나갔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 하나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우리 모두 일상에서 손흥민 씨 같은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닙니다. 부당함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서로를 지지하면 작은 공항, 라운지에서조차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이번 사건이 보여줬어요.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여행이든 일상이든 누구에게나 편안한 공간이 되어야 하니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마주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길. 우리 다음 여정에서도 이런 변화가 이어지길 기대해 봅시다. 글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덧붙어 있었다. 그러니 혹시 다음에도 새로운 사연이 펼쳐진다면 꼭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